JP그룹 박민수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사실 부동산 투자라는 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분들 참 많으세요. 기본적인 건데도. 진입 방식이나. 네. 그렇죠. 네. 그 관련해서 오늘 얘기 좀 들려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조금 올바른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네. 설명을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PPT 자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는요. 투자를 잘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본인이 익숙한 거주지 인근으로 투자한다. 맨 같은 지역. 네. 본인이 이제 눈 감아도 훤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출퇴근길에 뭐 전단 광고라든지, 현수막 수익률 광고라든지, 네. 어디 모델하우스가 하나 생기면 호기심에 들어가 보기도 쉽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과장된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혹이 돼서, 여러 가지 뒤에 발생될 문제점들은 고려 안 하고, 투자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만 할 수 없는데, 이분들이 거주하시는 게 강남이나 용산, 여의도, 랜드마크에서 거주하시면 당연히 뭐 손해볼 일은 없겠죠. 네. 근데 그렇지 않고서 진입을 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많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네. 자, 서울특별시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서울특별시는 10년 단위로 도시 기본생활 기본 계획을 설정을 하면서 5년 단위 재정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완을 하고 이런 식의 이제 10년 단위 개발 계획이 있는데요. 네. 자, 이 10년 단위 개발 계획이 지금 2030 도시 기본 계획이잖아요. 2014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각 지역마다 개발되는 컨셉트가 다 달라요. 3도심, 7광역, 12지역이거든요. 어떤 데는 뉴타운이나 재정비 촉진지구로 돼서 주거 지역을 깔끔한 정비 사업을 통해서 다시 주거지로 재탄생되는 경우도 있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정부 국책 사업이나 민자 사업의 출자를 통한 업무 시설이 확충이 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컨셉에 맞는 그 지역을 선택을 하고 컨셉에 맞는 유형별의 부동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네. 주거지에서 주거지로 개발이 되는데 이 지역에 오피스텔을 산다? 네, 맞지가 않죠, 이치가. 네. 이런 지역에는 상가나 상가 빌딩, 꼬마 빌딩, 수익형 부동산을 미리 좀 선점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서 매매가를 상향시킬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지역별로 세분화된 전략을 강구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손실이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라고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정책의 변화를 배제한 네. 호가 매수입니다. 대통령이 바뀌거나 이제 선거 후에 정권이 교체가 되면 정책 또한 바뀌거든요. 네. 지금 현재 정책은요,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입니다. 그래서 다방면의 규제가 많죠. 8.2 대책, 9.13 대책, 뭐 청약 투기과열지구, 뭐 투기 지역 해서 다방면의 규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규제를 미리 예측했으면 한번 매도 타이밍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지금 이런 다방면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 빠지죠. 그래서 향후에 도입될 지금 규제가 지금 바로 즉시 시행이 되는 것도 있지만 19년, 20년, 21년, 22년 앞으로 매년마다 바뀌는 나중에 도입되는 정책들도 미리 공표가 된 게 있거든요. 네. 그것까지 잘 모니터링 하셔서 언제쯤 매도하면 좋겠다. 이런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고 매수는 호가 매수는 항상 위험합니다. 예, 언제든지 규제라는 게 새로 신설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내 자금 유동성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시고 호가 매수보다는 조금 앞으로 상황을 좀 미리 예측을 해서 매도나 매수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는 이런 현명한 투자 방법이 필요하겠고요. 네. 자, 세 번째로는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팔 시기를.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앞으로도 이제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됐지만 그 임대사업자들도 혜택이 많이 축소됐죠. 이 주택임대사업자는 단기와 장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5년, 10년이었고요. 네. 5년짜리 취득세 100% 면제였어요. 근데 이 혜택들이 4년, 8년으로 단축되면서 15%만 납부하면 되게끔 85% 혜택이 있죠. 자, 5년짜리도 예전에는 양도세에서 합산이 배제됐어요. 근데 4년으로 내려오면서 4년짜리는 주택수에 합산이 되고 8년짜리만 없었고, 근데 이렇게 해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규제가 축소가 된 거잖아요. 네. 혜택이 축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화가 되지 않자 이제는 4년짜리든 8년짜리든 양도세 합산 배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책이 단계별로 되죠. 그러니까 단계 시장이 좋을 때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면 그 다음에 매수자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점이 세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 자, 네 번째로는 저도 어렵고 세무사도 어렵습니다. 세금. 세금. 네. 아니, 저도 수학은 싫어하는데 예, 숫자 계산이 가장 머리 아프죠. 어려워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고가주택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내년부터 매도권에 대해서는 2년 거주 요건이 신설이 됐죠. 하다못해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도 일시적 2주택, 일시적 3주택 여러 가지 변형이 돼서 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되게 다양한 이런 사례가 분석이 필요한데 이런 세법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미리 조금 학습을 통해서 준비를 안 해놓으시면 결국엔 돈 벌어서 다 세금 나가거든요. 아유, 예, 꼼꼼한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다섯 번째는 수요와 공급 분석을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그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지역이 역세권에 직장인 수요가 많아서 오피스텔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이 주변 일대에 땅값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오피스텔이 우후죽순으로 만약에 들어온다 아이고. 하면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꼬마 빌딩도 마찬가지고요. 수익률, 즉 월세가 올라야 지가가 올라가는데 자, 주변에서 공급이 계속돼 버리면 어떨까요? 제가 물가 인플레이션이나 금리가 좀 대출 금리가 오를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대료 조금 상한이 필요할 것 같다. 네. 그럼 임차인이 그냥 집주인 꼴보기 싫어서 나가버리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네. 자,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 계약도 힘들고 재계약도 힘들고. 임차인 우위 시장이 예, 되는 거죠. 임차인 우월 시장이 돼버리면은 그 수익률이 상향이 안 되다 보니까 매매가 상승폭이 없어요. 아이고. 대신에 주변에 뭔가 엄청난 호재가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호재까지 없으면 네. 그 주택은 그 투자한 부동산은 매매가 상승폭은 포기하고 빨리 갈아타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갈아타기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되겠는데 네. 오늘은 1, 2, 3, 4, 5번 어. 5가지 케이스 바이를 설명을 통해서 네. 투자를 조금 정확하게 리스크 없이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조금 돈 될 수 있는 정보를 오호. 준비를 해서 알차게 또 이슈 준비하겠습니다. 기대할게요. 네. 부동산 투자에서 우리가 꼭 유념하셔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 하지만 기본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칠 수 있을 법한 그런 내용들 지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박민수 소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